조작 파문이 일파만파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정치인들도 유권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일선 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학교 당국은 도시락 지참과 대체급식, 단축 수업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확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광양교통노사가 밤샘 임금 협상에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파업까지 예고됐던 상황은 극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이번 검찰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지역 정가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꼬리 자르기 씨라는 비난 속에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떠오른 이유미 씨의 회사 사무실 등 대여섯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라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유미 씨가 당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폭넓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관련자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특혜 채용까지 포함한 특검 주장은 오히려 물타기 시도로 비춰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으로 번지면서 지난 총선에서 지역을 석권한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이용주 의원은 당의 조직적 은폐 여부가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군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향후 행보도 변수입니다. 검찰이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치권도 지역 유권자도 이번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대선 제보 조작 사태의 후폭풍이 지역 정치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지방의원의 탈당이 시작됐고 민주당에는 입당 타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장흥군의회 김화자 의원이 국민의당을 탈당했습니다. 이른바 제보 조작 사태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현역 의원으로는 김 의원의 탈당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이랑 공당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행해졌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제가 탈당을 결심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는 제보 조작 사태에 대해 항의하는 당원들의 비난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지난 5월 9일 대선 승리 이후 원래 입당이 크게 늘고 있었는데 이번 제보 조작 사태 이후 입당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대선 이전에 비해 평균 입당자 수가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고 전남도당도 지난 총선 때보다 10,000명가량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따라 함께하는 조직적 입당보다 개인적 입당이 크게 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온라인으로 입당하는 당원 증가분은 대개 보면 자발적 입당자로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부쩍 온라인 당원의 비율이 늘고 있고요. 특히 지난 대선부터 온라인 당원 입당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향한 악화된 여론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때문에 현역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 중에서도 입당을 타진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탈당 러시, 입당 쇄도가 현실화될지 여부는 제보 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이 민선 6기 3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 이후의 여수 미래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6기 들어 2년 연속 관광객 1,300만 시대를 열었다며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전을 성과로 꼽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 시장은 남은 1년간 일자리 창출과 2020년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담은
종합 발전 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으며 여수 발전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파업에 들어갑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에 소속된 조리원과 영양사 등 조합원 2,500여 명은 내일 도교육청 앞에서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는 총파업 대회를 갖고 30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사회적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도내 750여 개 학교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 88곳을 포함한 227곳에서 급식이 중단됩니다. 일선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침하도록 안내하거나 외부 음식으로 급식을 대체하고 60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가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산물의 수확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장바구니 물가에 악영향을 끼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뭄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지역별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40%를 밑도는 도내 저수율을 올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순천의 매실도 가뭄과 우박 등 이중고를 겪으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감소해서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 단감과 협승하는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역시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적기 출하를 놓친 농민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확 감소에 따른 농산물 가격 널뛰기는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흥의 대표 작물인 양파도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기 역시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수확량이 줄다 보니 판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더라도 수확량이 적어 농가 소득 증대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수확량이 보통 한 20kg가 나와야 되는데 10kg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농가 소득은 오히려 감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작물보다 물 공급이 좋은 돌산 간 농가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병해충 발생으로 수확에 지장을 줘 소비 성수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작물에 서식하는 그 해충들이 돌산과 재배지로 옮겨와서 해충 밀도가 좀 높아지고요. 배추 좀나방 등 돌발 해충의 피해가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로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산량 감소와 물가 상승이 난 악순환이 서민들의 허리띠를 얼마나 옥죄할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교통노사가 임금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광양교통노조는 어젯밤 사측과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 임금 인상 2.8%에 합의하고 파업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광양교통노조는 그동안 7.1%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6차에 걸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벌여왔습니다. 정부가 해경을 부활시키기로 하면서 기대와 함께 갖가지 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해경 해체 당시 경찰에 흡수됐던 일부 수사 정보 인력들은 또다시 해경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로 전남 등 5개 지방경찰청의 수사 이과장은 모두 공석이 됐습니다. 수사 이과는 지난 2014년 해경이 해체된 뒤 경찰로 넘어온 해양 관련 수사를 맡아온 곳. 해경 부활을 앞두고 조만간 부서 자체가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조직법이 현재 해경 부활 쪽으로 현재 결정이 돼가지고 그걸 반영한 것으로 봐야겠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해양경찰 명칭을 되찾는 해경. 대폭 축소됐던 수사 정보 기능도 복원돼 해상에 국한되지 않은 해양범죄 수사는 물론 현장 대응력 강화 등 기대감이 높습니다. 문제는 해체 당시 경찰로 편입된 200여 명, 서해본부에서도 48명이 해경을 떠났습니다. 구체적 인력 확충 방안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원대 복귀설이 돌면서 당사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강변 실현 여건에서 불이익을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죠. 강제로 전출을 시킨다. 아니면 비용무를 전출을 시킨다. 여러 가지. 경찰청 자체 조사에서 경찰로 편입한 이들의 90% 이상이 잔류를 희망한 가운데
최종 방침은 행정자치부 등의 협의를 통해 다음 달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현재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FC 서울을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광주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둔 전남, 현재 홈에서 FC 서울과 후반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방금 자일에 추가골이 터지면서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은 6승 1무 9패, 승점 19점으로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6월 중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지역 정치의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와 토대를 마련하는 데 여수 MBC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위원들은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은 물론 해양 관광이 주력인 광양만권의 성장 동력 발굴과 함께 소통과 화합, 상생과 협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취업 사기를 벌여온 여수 지역 모 신문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대기업 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4억여 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경제지 여수 지역 기자 4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억 1천만 원을 편취했으며 위조한 회사 직인과 서명으로 유사문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이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흥경찰서는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고흥의 한 식당에서 주민 30여 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고흥군 의회 A 의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의원이 대선 유세 현장에 주민들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주민들을 동원하거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이 없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일부에서 음해성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원유 유출 상황을 가정해 충돌 감지 시스템을 활용한 대규모 방제 훈련이 여수에서 실시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오늘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부두 앞 해상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방제 훈련을 실시했으며 특히 기존 2척 이상의 선박에서 한 척만으로도 방제 가능한 제2형 오일 펜스를 개발해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여수 관내에서는 13건의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해 2,600여 리터의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환경 오염 물질을 편법으로 배출한 여수 국가산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 국가산단과 목포 권역의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체를 점검한 결과 대기 오염 물질에 신선한 바깥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등 11개 업체에서 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이 가운데 5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